그 사업성 검토는 수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인 신한PC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기 이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업체인 통운으로부터 우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비계획 변경하는 목적이 물론 뭐 단지의 쾌적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사업성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남는 거길래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 시점을 저희가 추정분담금 이 서울시 같은 경우 추정분담금 심의를 총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진거할 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시점에서 한번 하고 또 나중에 관리처분인가 할 때 분양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또 하거든요. 이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추정분담금 심의를 우리는 2018년도 정비 계획을 받은 걸 가지고 2019년도에 추정분담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합 동의서를 진술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돌아가서 저희가 어떻게 추정분담금을 심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분담금 산출을 하려면 저희가 추정분담금 하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내 권리가액, 내 재산이 얼마가 되는 건지 요걸 보고 싶은 건데요. 흔히들 이제 비례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비례율이 높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례율만 무조건 좋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비례율 외에 먼저 봐야 되는 게 나의 조합원 권리가액 볼 때 먼저 봐야 되는 게 조합원 개별 종전 감정평가 금액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2019년 추정분담금 심의할 때 조합원 개개인별로 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총액을 통틀어서 그냥 감정가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요걸 봤습니다. 그때 약 1조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럼 1조면 1조 가지고서 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다가 비례율을 곱해줘야지만 이게 권리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원님들께서 나의 재산 가치를 볼 때는 비례율만 갖고 봐서도 안 되고 종전 감정평가 금액을 봐서도 안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봐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나의 권리가액이다, 나의 재산가액이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가가 나면 구청에서 이 선정한 감정평가가 2개 기관이 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때가 나올 거고 그럼 비례율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물론 뭐 다 이게 대부분 공시화돼서 다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례율 산출은 뭐 일단 간단합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게 되면 우리 사업을 통해서 총 수입을 걷어들일 거고 그 수입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빼게 되면 사업 이익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 이익을 조합원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비례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총 수입하고 총 지출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2019년 12월로 돌아가서 수입을 잡는 거는 일단은 간단합니다. 수입 잡는 거는 조합원들 아파트 분양할 거고 또 일반 분양할 거고 또 임대주택 매각할 거고요.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요거 해서 다 매각하면 이게 이제 총 수입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는 지금 매출 부가세까지 잡아냈는데 아마 오피스텔이 890세대가 높다 보니까 이제 매출 부가세가 이제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혀서 그거까지 이제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럼 지출은 뭘 볼 거냐? 뭐 지출 같은 건 뻔해요. 일단 공사비가 최우선이 될 거고요. 그 공사비에 또 재경비, 설계, 감리, 또 뭐 측량, 우리 또 총회할 때 총회 비용, 저 운영비 이런 거 다 재경비로 보고 또 우리 재개발이다 보니까 우리 뭐 세입자 보상비라든지 현금 청산자들
보상비. 요 세 가지 정도로만 이제 요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 정비계획 기준 2018년도에 났던 정비계획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한번 2019년 12월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비, 그 당시에 저희가 얼마 정도 봤었냐면 조합원 분양가를 3천 중반대 정도로 봤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추정분담금 심의했던 감정 평가사님께서 한번 감정해서 잡아놓은 게 한 3천 중반 정도 봐서 총 7,176억 정도의 수입이 잡히는 걸로, 여기서 지금 단위는 무조건 여기 나오는 단위는 다 천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은 조합원 분양분보다 일반 분양가가 조금 높아서 4천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사이, 이 정도 봤을 때 이 일반 분양 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3,430억 정도. 좀 적습니다. 조합원 분양 수입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비율이 낮다 보니까 공동주택, 일반 분양 수입이 좀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주택 매각 수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받을 수 없고, 이거는 뭐 평당 1,630만 원 정도 해서 이 서울시나 이런 SH공사가 파는 걸로 해서 약 4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평당 분양가를 약 2천만 원 정도로 봤습니다. 2천만 원 정도로 봤을 때 3,500억 정도, 3,500억 정도의 수입이 잡혔고요. 그리고 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평당 분양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2,700만 원 정도 보고 해서 2,390억 그 정도 업무시설 분양 수입이 잡혔고요. 판매시설이 그 당시 면적이 좀 넓었습니다. 1, 2, 3, 4층이 있었는데, 보시면 1층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가에 좀 육박을 하는데 2층부터는 처참하죠.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층은 더 줄어들고 4층은 더 줄어들고, 이렇다 보니까 면적은 넓은데 분양 수입이 80억 정도, 4,580억 정도밖에, 이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가세는 이게 이제 이 서울시 추정분담금 하는 크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는 나는데 마이너스 한 20억 정도. 이건 뭐 그렇게 미미한 거기 때문에 일단 총 수입을 보게 되면 이걸로 해서 2019년 12월 달에 안내된 내용을 보면 총 수입이 2조 1,500억 정도, 2조 1,500억 정도의 수입이 잡히는 걸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느냐 봤을 때, 비용 아까 말씀드렸더니 공사비하고 재경비, 그 다음에 보상비가 들어갔는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철거 공사비 해서 포함해서 철거비 공사에서 576만 7천 원, 평당 576만 7천 원 공사비를 적용해서 5,15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거라고 봤고요. 재경비 같은 경우는 뭐 설계감리 이런 모든 비용들, 이 공사비를 제한 모든 비용들은 읍면적 평당 213만 9천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소요해서 총 들어간 게 1,912억 원 정도. 그리고 보상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감정평가님들께서 추정분담금 심의할 때는 약 1,925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이렇게 이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금액이 8,999억 원 정도, 8,990억 원 정도, 요 정도 총 지출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2018년도에 정비계획이 구역 지정된 걸로 한 거고요. 그럼 우리 아까 토문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걸로 했을 때, 이 변경된 정비계획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 및 지출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현재 시점으로 본 게 아니고요. 2019년 12월 시점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 시점에 똑같은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비교가 가능하겠죠. 지금 시점을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당시 적용했던 공사비, 그 당시에 분양했던 분양가, 이런 것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봤을 때 지금 달라지는 게 면적하고 세대수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봤었을 때 우리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 수익 같은 경우는 7,170억에서 약 한 549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 걸로. 이 증가된 이유는 조합원 분양은 이 유사평형으로 지금 늘려서 가는 걸 했는데, 유사평형 저희가 이 변경된 공동주택이 조금 그 분양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억 정도가 더 수입이 잡힌 걸로 돼 있고요. 공동주택 일반 분양 수익 같은 경우는 아주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판매 시설에 있던 걸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에 3,430억이었던 분양 수입이 1조가 넘어갑니다. 1조 1,700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액이 8,200억 정도 더 증가되는 요걸로 보이게 됩니다. 임대주택 매각 수입도 임대주택이 좀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세대수에 비해서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 970억 정도. 왜 그러냐면 원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줄인 세대수에 비해서 감소폭은 2,870억 정도만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평당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분양 수입이 조금 세대수 줄어든 세대수에 비해서는 조금 덜 수입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면적이 늘어났죠. 정비계획 조정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한 1,000억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됐고요. 판매시설 수입은 판매시설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은 3,2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 부가세는 한 뭐 마이너스 20억 정도인데 제가 계산하기 좀 그래서요. 그냥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수입이 2조 6,240억. 아까보다 우리 동전을 했었을 때보다 약 증가가 4,740억 정도가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만 증가하냐? 아니죠. 연면적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지출도 늘어났을 거거든요. 지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출 공사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공사비하고 지금 재경비, 연면적 똑같이 2019년 12월 검토했던 시점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서 공사비 같은 경우는 5,150억에서 5,912억으로 약 750억 정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그리고 재경비는 약 267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상비는 똑같겠죠. 보상비는 뭐 정비계획 변경과 상관없이 뭐 세입자 보상비, 현금청산자들 병원비 때문에 그대로 가실 거고요. 그래서 총 지출은 1조, 약 1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한 1,000억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를 뭐 어떤 걸 조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2019년 추정분담금 심의받았을 때 그 조건 그대로 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비례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정비계획 기준으로 비례율을 봤을 때, 아까 비례율 3초씩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그거를 종전자산 조합원,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비례율이죠. 자, 그랬을 때 총 수입은 아까 보시면 총 수입이 1조 2천, 종전 지수입니다. 1조 2,500억 정도 되고, 조합원들 총 감정평가 금액을 그 당시에 한 1조 670억 정도로 봤습니다. 이랬을 때 비례율은 후보님들한테 안내해드렸다시피 117.24%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통문에서 정비계획 변경한 안으로 했었을 때 2019년 12월로 돌아갔을 때 비례율은 어느 정도 됐을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조합원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게 되면 총 수입이 1조 2천억에서 1조 6,221억으로 증가가 되고요. 종전자산 가액 평가 금액은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1조로 적용하게 되면 비례율이 151.95%로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점을 제가 변경을 해서 공작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가를 조정한 게 아니고 2019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대로 산신권을 집어넣었을 때 117%에서 151%로 증가했는데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 시에 비례율이 2019년으로 돌아갔을 때는 비례율이 34.71%가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로 34.71%가 어떤 감이 좀 안 오시죠?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에서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증가되느냐? 그러면 약 3,700억 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럼 3,700억 원이 증가한다면 감이 좀 안 오시죠? 우리 조합원님 한 450명 정도로 감안하면 평균 450만 경우로 나누면 약 8억 원 정도, 8억 원 정도의 정비계획 변경으로 8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8억 원이 지금 시점이 아니라 2019년 12월 달에 했었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8억 원 정도?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정비계획 변경이라도 어떻게든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조합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맨날 이렇게 싸우고 이러다가 아까 들어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사면서 쓰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배가 사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보면 이거 못해요. 한쪽으로 조합으로 좀 힘을 실어주셔서 정비계획 변경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신한 PNC도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